작은 부분에 하나였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주는 큰 좋은 기회가 된 자리이기도 했고요. 또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메타버스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까지 안 된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게 오늘 이렇게 전시회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좋은 기술들, 좀 전에 이제 발표하신 AI까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전작하는 다양한 작가들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무궁무진한 새로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들이 어딘가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여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쓰는 게 없다라는 것은 기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 그런 이제 기술의 가치는 그 사람의 사용성에 달리라고 본다면,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작에 있다. 그럴 때 실용적이고 에코시스템이 있는, 그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디바이스를 가진 그런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계속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앤디워스 작가님 오늘 소감 어떠신가요? 그냥 되게 라이트한 제 감정을 전달 드리자고 하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이런 주제인지는 알고는 있었지만 좀 인문학적인, 왜냐면 현직 제가 이제 예술가니까 인문학적으로 좀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뭔가 이 현장과 분위기는 되게 이과적인 분위기여가지고 순간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일부 들었는데, 우리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기술도 인간이 어쨌든 잘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일부 필요한 부분을 잘 대변해주지 않았나, 그냥 저 같은 사람도 한 타임 정도는 있을 필요가 있었다, 이런 이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동윤 대표님은 오늘 어떠신가요? 네, 너무 기대하지 못했던 걸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담론이라고 해야 될까나? 이렇게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런 거에 있는 회사에서 대단히 되게 이제 기술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것까지 많이 다루다가 지금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는 개발 고객한테 이게 도달되었을 때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일까? 단가, 개발 기간, 금액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을 해야 그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매몰되다가 오늘은 발표하니까 어제부터 이제 내가 조금 더 멀리 보자, 조금 더 전체적인 범위를 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발표 한 분 한 분이 다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서비스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거 얻었다는 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시야를 더 넓히려면 자주 이렇게 나와야 되는구나.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김용민 작가님 어떠신가요? 저는 그냥 갑자기 의뢰를 받고 이렇게 참가하게 됐는데, 고민은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거 연구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정말 너무 미미한 존재죠. 그런데 이제 워낙에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작가로서 이거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참가하게 된 그 한 가지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찬지 작가님 어떠신가요? 저는 캐릭터랑 세계관 빌딩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의 얘기가 크게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나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건드렸다고 한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이게 들어보면 이제 다들 느끼실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나도 이 분야에 대해서 디지털 전문가가 아닌데, AI 전문가 아닌데 내가 여기 앉아도 될까? 아까 전에 저기 보다 보니까 저기 앉아서 들어도 되나요? 편하게 앉아서 들으세요 했는데 되게 어색해하는 거예요. 이게 영역 간에 어떤 경계가 있다 제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가 AI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저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희는 몰라요라고 하지만, 사실 뭐 AI 툴 써가지고 아트 만들었고 메타버스에서 실생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고 해서 연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란 거는 일상생활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거는 사람들 간에 내가 이 분야에서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하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같이 소통을 할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색하다 여기 있는 거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의 그 자산이라는 거를 따지면요, 부동산 같은 건 실물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래밍하고 메타버스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눈앞에 보이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무형자산, 무체재산권이란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대신에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기 시작하면 또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자산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권리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이 소통을 할 때, 저희는 좀 이분보다 좀 뭐 이렇게 미미하지만 그런 얘기는 굳이 소용없는 얘기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다 같이 융합되고 같이 지금 다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저도 이제 생각할 때 아까 전에 제가 생각한 처음에 메타버스는 어떤 캐릭터, 뭐 제페토 뭐 이런 쪽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가 제일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재밌는 거 먼저 좀 들어가잖아요. 근데 최근에 아까 그 발표에 들었던 뭐 이제 교육 쪽이나 실습 이런 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보건 쪽도 이제 하지만 그 더 확장되려는 분야는 어디인가요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메타버스의 그 사용 영역 중에서도 저희 메타데미는 자격증을 가지고 자격증 획득과 관련한 실기 실습의 진단을 담당 천착해 있는데요. 마중물로서 저희가 직접 동물 부검 실습을 하나 만들어 보니까 이게 그토록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 쓰고 싶어 했던 메타버스가 이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동물윤리의 문제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살생하는 동물의 숫자를 줄여야 되는 국가적인 또 각 부처들 간의 입장입니다. 동물보호법 관련한 동물보호법과 동물법령본부 쪽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들이 각 초중고등학교에도 해부 실습을 하는 거 다 살생 영역들인데 그것들도 다 줄일 수 있는 게 기획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걸 시작을 저희가 자격증 과정에서 오늘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실용성 있는 콘텐츠들을 실기 실습 자신의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영역에서 찾는다고 하면은 사용법은 무궁무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의료 보건과 관련해 가지고 동물 부검 실습, 그 다음에 우리 간호 선생님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연구나 자격증 유지를 위한 보수교 이런 쪽에 우선 만들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 내용들이 실제 리얼리티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오늘 말씀하신 거에 AI 기술 그리고 메타버스 쪽의 기기들도 HMD가 보급형 외에도 이제 고급 기기들이 아주 대단한 것들이 나오죠. 다양한 차원들이. 그 외에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글러브도 나옵니다. 메타버스 글러브 같은 경우는 손에 체감할 수 있는 진동이나 이런 방식으로 손끝에 감촉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모션 트래킹까지, 핸드 트래킹까지 결합이 되어지면 실제로 현장에 가지 않고 실체가 앞에 없더라도 거의 실제와 동일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료 실습 또는 의료의 실제 의료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까지도 의사를 지원하고 간호사를 지원하고 이런 것으로 확장돼 나갈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사격 과정을 넘어서 현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의료 보건 분야도 유망하다고 보고 또 크게 한 방향은 조종 훈련과 관련된 부분에 기존의 실습들이 조종관이나 조종 반경이 있어야 돼요. 이런 비행기들, 또 글삭, 포크레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한 장비들과 함께 가상 훈련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특정한 장비 없이 완벽한 오브젝트들을 내 손으로 직접 눈앞에 가상을 누르거나 조작을 함으로써 갖고 나온 그러한 리얼리티를 한 1, 2년, 2, 3년 내에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조종 훈련 분야에 특화되어가지고 또 메타버스의 사용 연구, 메타데미의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앤디어스 작가님. 예. 네, 그 아까 전에 EBS 영상에서 6%의
뭐 그래서 이제 6%의 특별한 능력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어떤 정의를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뭐 만약에 장애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장애로 이제 장애와 비장애로 구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이 달라져요. 근데 6%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정해버리니까 거기서 또 새로운 특별함을 가지고 새로운 능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걸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정의와 뭔가 붙이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낼 수 있는데 최근에 기술을 가지고 이제 아트와 접목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부분에 인생의 뭐 전시나 이런 방향이나 목적성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달라지겠나요? 우선은 뭐 기술적인 거는 뭐 저는 이제 그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의 입장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를 입력값을 집어여면은 예술 그 분야에서도 그 결과값이 이제 나오는 아주 좋은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뭔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술 분야도 우리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빈센트의 그림을 우리 빈센트가 뭘 바라보면서 그렸을까 이런 것도 요즘 다 실제로 나오기도 하고 저 이삭점 주는 여인들의 시점에서 보는 그림은 어떨까 이런 것도 사실 기술을 통해 다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문화예술 쪽 종사자로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라던가 이제 그 감각 쪽에 훨씬 그 풍부하게 많은 걸 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작품으로서. 그래서 1차원적으로 저도 좀 아쉬웠던 게 전시장에 가서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시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팬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림을 좋아해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은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SNS에 내가 이렇게 고상한 취미를 갖고 있어 자랑하는 목적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은 사실 이런 컨텐츠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을 하나 만드는데 뭐 이제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뭐 때로는 한 달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이러는데 3초 보고 사진 찍고 끝. 근데 이게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이 한 장면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이 발달이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그 손으로 그린 작품들과 아까 작품 같이 이제 제 작품 기반으로 이제 확장된 세계관의 그런 이제 AI를 활용한 이제 영상 같은 것들을 섞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작품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어쨌든 몰입감에서도 도움을 주는 것이 기술이고 그리고 좀 더 우리 문화예술적인 이제 종사자 입장에서 풍성한 이제 감성이라든가 콘텐츠를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고 멋진 신세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세계는 그렇습니다. 신세계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렌드 어떤 하나의 그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상업적인 마켓 사이즈가 작으면 거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힘듭니다. 근데 하나의 큰 태풍이 있어요. 태풍이 있는데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대지도 날아오르게 한다. 샤오미의 이제 회장이 이렇게 해서 회사를 키웠는데요. 전체적인 큰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을 타려면 시장에 대한 마켓 사이즈가 커야 되고 그 마켓 사이즈에 큰 데서 놀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AI라는 게 최근에 트렌드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의 신세계를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흐름을 탔을 때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전달 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할지 몰라도 내가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하나의 큰 새를 만들고 나중에 큰 세력이 만들어져서 작가님에 대한 영향이 좀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인프라들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안동현 대표님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조선소 쪽 이제 서울대부터 서울대 연구실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제 학사, 석사, 박사 하면서 그 조선소 쪽에 많이 있었는데 이쪽에 있는 개발 쪽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고 이제 대표로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인생에 어떤 변화가 왔나요? 뭔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질문을 막 예상하고 상상의 나를 펼쳤는데 본질적으로 저에 대해서 이제 질문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처음 제가 이제 개발 나가서 나 창업할 거야 하고 풀스택 개발자로 개발을 시작할 때 공교롭게도 그게 12년 전이었는데 그때도 AI를 했어요. 그때는 추천 알고리즘이 막 나왔습니다. 넷플릭스가 영화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되게 신기해. 먼저 뭐 좋아하는지 물어본 다음에 해주잖아요. 제가 그거를 이용을 해서 건강기능식품 추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이제 건강 설문조사 25개 대충 막 찍어서 하면은 이제 너는 뭘 먹어라, 필요하니까 뭐 술을 많이 먹으니 뭘 먹어, 이렇게 해서 3개의 제품군을 추천해 주는 거 했을 때가 처음이었는데, 그때도 생각이 나고 이제 질문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자유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연구실에서 연구를 할 때 물론 제가 답답한 게 있었으니까 교수로 넘어가면서 경상남도 어딘가 주성소에서 일하는 걸 벗어나서 그런 엄청나게 리스키한 판단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서울에 남아있고 싶었던 욕망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개발을 어렵게 다시 제로에서부터 하면서 이제는 만들고자 하는 거에 대한, 빌드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서면 만들 수 있다. 시간이 걸린다, 아니면 사람을 뽑아서 티밍을 해야 된다, 이런 거가 되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딱 마음에 이제 그 확신이 서는 순간 되게 자유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인생을 뭔가 주체적으로 어딘가 이제 제 학교, 대학원 동기들처럼 이제 그 승진하는 거 말고는 별다른 이제 큰 이제 변동폭이 없는 인생보다는 재미있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느낀 바가 있으실 거예요. AI 힘들다, 프로그램 힘들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힘들다 하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초연결주의입니다. 공간관이 다 연결되고 시공간이 파괴되고, 여기 넷플릭스를 저 미국에서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보게 되고, 연결성이에요. 자유로움이라는 키워드가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걸 선택했을 때 어떠한 인생에 대한 선택지가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오늘의 강연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AI라는 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기술을 했을 때 모든 걸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전에 물어보셨던 거 어떤 툴 사용해요, 뭐 해요. 그 인생에는 각자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리고 본인에 맞는 사용 설명서가 있고,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사용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알려고 할 때 이 사람의 얘기 들을 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맞다 싶은 걸 활용하면 어떤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김영기 작가님도 오늘 이런 발표를 처음에 난 작가로 엄청나게 해외에서 활동했고, 그 해외에서 뭐 300회 이상의 전시를 했고, 그런데 내가 AI의 전문가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작가님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그렇다면 AI의 기본적인 근간에 서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하나의 내 자유로움이라는 개념, 인생의 그런 것들을 넣고 이제 지금까지 많은 인생을 살았을 때 인생은 어떻게 지금 행복감이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너무나 어려워.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다 누구에게는 소설이고 한 권의 장편 드라마인데, 저 또한 그 가족사적인 그 비극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 작품에도 그게 우러나오고 환자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외국에 일찍 나갈 기회가 많았었어요. 이를테면 1993년도부터 유럽을 해마다 나갔었고, 또 아무튼 엄청 돌아다니면서 제 그 의식의 변화라든가 의식 구조를 좀 많이 바꿨어요. 놀랍게도 제가 원래는 동양화 전공이었습니다. 근데 서양어로 저 혼자서 바꿨어요. 왜냐면 독일이나 일본, 프랑스 가서 제 브로셔를 주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너 오일 페인팅 있어? 왜 오일 페인팅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현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4년간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 왔다 갔다. 그리고 바꿔버렸어요. 재료를 완전 바꾸고, 그러고 나니까 해외에서의 그 전시 기회도 많아지고, 뭐 심지어 이제 첼시라는 그 뉴욕 그 현대미술이 가장 왕성한 거기 갤러리에 초대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제 영역의 확장을 많이 시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운 좋은 작가 중에 하나지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이 같은 순간에 지금 제가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그 애티튜드는 저한테 있으니까, 또 기술 개발자분들, 연구자들, 이렇게 테크니컬한 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의 크나큰 소득이라고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까 전에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AI는 어떠냐, 그러니까 툴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기 작가님의 인생에서 재료를 바꿨을 때 큰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연에서 또 다시 한번 얻을 거는요, 인생에서 나의 재료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그 본업에 들어가서 개발을 배우고 코딩 배우고 파이썬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재료를 잘 선택해서 인생을 잘 설계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여기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인생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간, 아까 전에 앤디워스 작가님이 참 뭐하는데 짧은 시간인데 아쉬워요 하지만 그 시기에 있었던 걸 사진을 찍었을 때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서 거기에 뭔가 스토리를 담고 의미를 담았을 때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IP나 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치가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활용을 잘할수록 높아지는데요. 김장기 작가님 캐릭터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어떠한 디테일을 잡아야 되고 얘가 어떤 식으로 성장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그 처음에 애기가 나가지고 돌잔치 가면 막 저기 뭐 잡아라 뭐 판타대라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캐릭터를 키울 때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설정하지만 얘가 뜻대로 안 갈 수 있잖아요. 세상에 나갔는데 내 캐릭터는 얘인데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뭐 그런 상황도 있었나요? 혹시 내가 만들었던 거니 생각보다 이상한 방향 가고 있었다. 지금 어슴머마우스라는 세계관을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어슴머마우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완벽하게 제가 생각하고 구상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게 흘러서 이런 세계관이 잡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경우거든요. 캐릭터나 이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는 저도 예측이 안 됐었어요. 네, 모여놓고 나서 보니까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적합하다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빌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뭐 패널 토크쇼 제가 기획을 오늘 다 짜가지고 했지만 대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토리가 나오고 대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인생에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큰 기획이 있어요. 인생을 설계할 때 저도 계속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기획에 여러 꼭지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 살을 붙이는 과정은 먼저 다 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나 스페이스가 하나 있어야지 뭔가 채울 때가 있어요. 근데 채우는 것 시기는 때마다 다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저희가 30분 주어진 시간에 20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열심히 들으면서 참여하면서 이 강연 동안에 느낀 부분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얘기를 한번 질문을 받아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자 쓰신 선생님께서는 왜냐면 오늘 주제가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실제로 참 좋아요. 다양한 부분에서 어떤 AI나 메타버스라는 것을 이제 접근해 나가고 또 실제 현업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생각하는 마인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도 눈도 되게 많이 열리고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다 한 분 한 분의 그 말씀들에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아까 우리 안 대표님께 꼭 여쭙고 싶었는데 질문할 기회를 놓쳤어요. 제가 오늘 너무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저희 안 대표님을 뵀을 때는 뭔가 AI나 메타버스의 기술의 그 근간을 좀 더 근본적인 거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분 같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그런 어떤 근간의 가장 그 베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걸 뭘로 보시는지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해주신다면 가장 기초 중에 기초 그 기초를 알면 전체가 뚫리잖아요. 그게 더 어려운 거 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마지막까지 부여잡고 드립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영업 비밀이라고 하지 마시고. 네. 비밀은 없습니다. 네. 앤디워스 비밀 없대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어려우신 분인데 일단은 두 가지를 해줘서 한마디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랑 AI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메타버스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술보다는 메타버스라는 영역에서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있을 만한 요인을 만드는 건데 한 번만 더 나가면 그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요인이라고 딱 짧게 말하는 게 아니라 경제성이 있어요. 그 안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돼야 돼요.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좋아요를 하고 그 인기가 어떤 가치가 되고 저 인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 광고를 사람들이 보게끔 하니까 돈을 벌고 이런 구조가 메타버스가 만들어져야지 무슨 뭐 지자체에서 만들어가지고 뭐 푸시했다고 해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효용이 있지 않는 한 영속적으로 구성이 될 수가 없어서 저는 그 요인 사람들이 이 안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됨으로써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안에서 기술적인 거는 동치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 엔진 또는 그 시뮬레이션 엔진이라고 하는 건데 이 하나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캐나다에서 들어오든 광주에서 들어오든 뭐가 이게 같은 그 타이밍적으로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어려워서 수많은 메타버스 기업들의 그 막 100개 1000개가 모여 있어도 일단 거르기가 쉬워요. 이거 잘 되니?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AI 쪽은 제가 그 기술의 근간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제 스탠포드 MIT 카이스트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수백억을 들여서 학습을 해서 만들어지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논문이 전 세계 어딘가에 막 나오면은 또 기라성 같은 엔지니어들이 그거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깃허브이라거나 뭐 허깅페이스 같은 데 올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막 오픈소스로 올려버려요. 그리고 출원을 받아요. 막 별 같은 거 포크라고 해서 막 별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존경을 받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거를 이용을 하거나 그걸 또 더 사용하기 쉽게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써서 저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거를 엔드 유저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또는 이제 기업이 내 직원들한테 쓰게 할 거야. 아니면 뭐 구독료를 받아서 난 고객을 유치할 거야 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그 마지막 테크와 비즈니스, 테크와 고객의 마지막 단계를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저도 막 이런 거 몰라도 돼요라고 했던 게 괜히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저도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걸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기술의 근간에 있지 않아서 좀 죄송한 말씀이면 AI에서는 메타버스에서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AI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그거는 저는 그런 동치성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AI도 지금 우리는 뭐가 바로바로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석과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AI가 있어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빨리빨리 되고 현실에서 바로 날 도와주고 내 옆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LLM보다 SL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라지를 스몰로 바꾸는 건데 어디 서버에 있어서 챗GPT한테 내가 채팅하면 그 서버를 몇 개를 타가지고 미국에 갔다 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LLM이 아니라 SLM 내 핸드폰 안에 그 모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 끊기고 내가 이거 비행기 모드로 해도 내가 얘랑 대화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동시성과 접근성 이런 부분이 저는 AI에서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성능 자체는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단계를 말씀드렸던 거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메타버스 많고 동시성 있고 막 그 중에 선택이 당해야 되는데 그 전무님은 여러 가지 이력이 있잖아요. 근데 라운 메타를 선택한 이게 어떤 가치가 어떤 거였나요? 혹시 알 수 있나요? 저희 라운 메타가 이제 실습시 중심의 메타버스를 선택한 부분들 저희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냥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메타버스 많은데 네. 그 중에 이제 여기를 선택하게 해서 지금 여기 전무님을 하는 그 이제 여러 가지가 아까 안 대표님이 얘기했잖아요. 몇 가지 뭐 요인도 있고 가치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인생이 흘러서 이 메타버스 회사라는 이 라운메타는 어떤 가치를 보고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봅니다. 너무 멋진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진행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신박사님의 진행에 너무 좋은 사회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신박사님으로 신세계는 트렌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매우 공감이 갑니다. 타인이 만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신세계는 분명히 트렌드입니다.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이게 인식론적인 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계는 인식이라고 한다면 신세계는 필요에 대한 인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필요로 하는가 그걸 통해서 내가 갖게 되는 새로운 것들 그걸 인식하는 나 뭐 이런 게 아마 신세계에 대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메타데미는 분명히 신세계에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결핍한 뭔가 기능적, 기술적인 요소, 잘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면에서 라운 메타데미는 분명히 신세계에 있는 것 같고 그런 기쁨을 뭔가 자신의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하는 기쁨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그것도 현장이나 뭐 특별한 이제 부분들이 없이 집에서 자신의 환경 속에서 바로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다
AI까지 들어가면 동시성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면이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스피노자의 말을 빌려서 제가 그렇게 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메타버스를 오픈하면서 저희 메타데미는 사랑이다. 우리 실습자와 그리고 메타데미가 만나서 이전보다 완전해지는 기쁨이 바로 이곳에 있지 않겠냐. 신세계도 여기서 발견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이제 30분인데 딱 20초 남았어요. 제가 이 전체 세션을 준비할 때 시간 딱 정해놓고 저는 이 시간 30분 안에 끝내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대본 하나도 없었고 이분들이 들은 걸 듣고 키워드를 듣고 나서 계속 연결하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딱 5초 남았거든요. 이제 딱 마칩니다. AI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키워드가 맞다 하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있었던 강연에서 좋았던 점 있으면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뭐 SNS나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많이 남겨주시면 서로 간의 연결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